주미의 경북여고입니다. 근데 경북여고 치고는 굉장히 착해요. 그래요. 네. 추미애 대표는 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고, 그 내 뒷자리에 앉았고, 2년 동안 같이 있었죠. 그런데 2년 동안 추미애 대표한테 내 말 한 번 걸어본 일이 없어요. 괜히 말 걸었다가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미녀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살이 좀 빠져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통통하니 진짜 미녀였어요. 지금도 미인이시고. 그러니까 네. 함부로 말 잘못 걸었다가 괜히 찝쩍인다는 그 네. 오해 살까 싶어서 내 2년 동안 말 한마디 못 걸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앞으로 좀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화합과 상생의 그 좋은 위치, 그 좋은 여건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추 대표님하고. 그런데 민주당하고는 화합과 상생이 안 되죠. 그냥 왜 안 돼? 추미애 대표 개인하고는 친하지만은, 예. 근데 민주당하고는 그 화합과 상생이 됩니까? 그게 안 되지. 홍준표가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 이런 거를 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대구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당 인기 한번 올려보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거 보면서 정말 얘는 쓰레기구나라고 싶은 게. 누가 참여는 하나요? 예전에 안철수가 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렇죠. 토크 콘서트랍시고 하는데 내용 다 쓰레기 같아서 뭐. 근데 이게 두 가지는 걸러 들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참아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와, 무서워 죽겠어요. 그럼 도대체 올해 연말이 지나서 이 사람 공언대로 연말이 지나고 이제 연말 12월, 1월쯤 되면 얼마만큼 무시무시한 공격을 해야 될 건데 이게 참아준 거예요. 안 참으면 어쩔 건데. 그건 또 그러네. 안 참으면 어쩔 건데. 그 국회 의석이 100석이 넘는 정당이 지지율 10%가 안 나와. 너 때문이거든. 연말까지 기다려서 잘못을 축적하고 난 뒤에 대들어야지. 이렇게 쌓아두겠다 이거잖아. 그래서 제가 어제 4개사의 지지율 평균을 보니까 9.20 나오더라고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선 후보였고 자기가 얻은 득표율이 한 25%쯤 되잖아요. 그 지지율을 갖고 자기가 당대표로 정식으로 취임하면 나를 찍은 사람들이 당 지지를 올려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지금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근데 지네 당 지지율은 대선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찍었던 사람들 지지율 반토막도 안 나왔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던 거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지가 참아준 것도 아니야. 할 말은 다 했다고. 근데 마치 자기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들지 않고 있어서 자기는 하고 있다?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것처럼 말하는데. 근데 이 친구는 내 말을 많이 듣나 봐. 내가 이하이 했더니 이번에 빨간 티셔츠를 입고 나왔어. 빨간 티셔츠요? 무슨 관계죠? 원래 빨간색 입는 애들이잖아요. 왜 빨간색을 입냐고 물으니까 젊은 청년들과의 대화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입고 있다. 젊은 준표. 원래 홍준표 빨간 넥타이 유명하고요. 네, 이번에는 티를 입고 당색이 나왔더라고. 빨간색이니까. 그리고 또 뭐 홍준표의 그 눈썹 문신은 뭐 역사에 남을 굉장한 해프닝이고요. 홍그리버드. 이게 없어. 눈썹 문신 전에 사진 보면 눈썹이 거의 없어. 기백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한 건데 문제는 여기서예요. 사실은 뭐 이 사람 하는 말 자체가 다 쓰레기라서. 예, 이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극찬을 했는데 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매우 빡치는 부분입니다. 추 대표는 저와 사법연수원 동기고 2년 동안 같이 있었다. 경북여고 출신치고는 굉장히 착하다. 일단 여기까지. 경북여고 사람들은 대체 나쁘다는 건가? 그러니까 경북여고. 제2의 2대 계집 발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집권 여당의 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당 대표는 홍준표와의 관계가 법률적인 관계입니다. 위계적인 관계고 공식적인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홍준표 이하이는 집권 여당 정당 대표를 성대상화 시켜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 홍준표가 이 성장기, 자라나는 성장기에 어떠한 그 트라우마들을 갖고 있길래 경북여고와 이화여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몸서리 쳐지는 증오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알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그렇죠? 지역에서 어떤 이 학교의 이미지들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추 대표가 굉장히 미녀다. 지금은 살이 좀 빠져서 그런데 예전에는 통통하니 굉장히 미인이었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찝쩍거린다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2년 동안 말을 안 걸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게요. 칭찬하는 부분도 나 사실 추미애 대표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외모도. 근데
그 이야기를 했다가 제가 아차 싶었던 게 외모 품평을 하면 안 돼요. 공식적으로 야당 대표가 뭐 통통하니 예뻤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고 만약에 이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에 예를 들면 뭐 나경원 뭐 의원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식의 외모 품평을 했다면 정치 무슨 생명 소리 끝나죠. 들었을까요? 정치 생명 끝납니다. 이 바닥에서는. 아니 이게 이제 홍준표 이 발언이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연장선상인데 이게 2년 동안 말을 안 걸었다는 게 이게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잖아요. 그래서 사법연수원에서 벌어졌던 해프닝을 자기 생각에 이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추미애 대표에게 어떤 친근감을 과시하려고 한 이야기는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당 대표를 여자로 국한시키는 발언이라는 게 그렇죠. 문제라는 이거는 거죠. 그렇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집권 여당의 당 대표는요. 적어도 법률적인 지위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국가 조직적인 관계예요. 그러면 예. 예, 조직적인 단계에서 이게 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뭐 통통하게 예쁘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친근감 표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근감을 표시한 게 아니고요. 아니 본인 생각은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예, 조롱하는 겁니다. 제 별거 아니었는데 거기에 앉아 있고 지금 당대표까지 됐고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얘는 여자야. 별것 아닌. 그 부분은 맞아.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게 성 대상화했다라는 거예요. 예, 집권 여당 당 대표를 성 대상화시켰어. 이거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이거는 줄이를 정말 틀어야죠. 만약에 아까 우리 권 PD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면 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이건 정치 생명이 끝난 겁니다. 거의 아예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더 화가 난 건 뭐냐면 그렇게 개 지랄을 했던 자유한국당 내 여성 의원들은 뭐 했는가? 뭐 하고 있나? 아마 그 사람도 이렇게 답할걸요. 칭찬했잖아. 그렇지, 그 얘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 홍준표의 그 인생을 보면 도대체 고등학교 때는 경북여고 여학생들한테 트라우마 갖고 있고 사법연수원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그 미모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그리고 당대표가 되고 나가지고 추미애 대표가 팔짱 좀 끼자고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뉴스에 나오고 아무 말 못하고. 내가 그래서 느낀 거예요. 이게 외모라든지 이런 거에서 레벨이라는 게 있거든. 홍준표 자체가 찌질하게 생겼잖아. 맞아요. 나도 외모 품평 한번 할게. 그런 건 해도 돼. 우리 남자끼리 해도 근데 돼. 딱 이 마인드가 뭐냐면 일베 마인드야. 아, 얘는 사법연수원 가서도 자기가 봤을 땐 취미가 너무 멋져 보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도 일종의 어떤 바늘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서야 추미애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돼서 자기 스스로가 같은 레벨이라고 느끼는 어떤 충족감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법고시 합격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높게 보지만 그 레벨에 가서는 지들끼리도 뭔가 이렇게 그 레벨이 있다 보니까 홍준표가 보기에는 추미애는 항상 선망의 대상 로망처럼 보였는데 이런 거를 과도하게 표현하는 게 역시 홍준표는 일베 마인드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말을 좀 조심해서 하는 것들을 어떻게 외모 품평을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얼마 전에 왜 나경원이 그랬는가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에이. 진짜 똥끼리 모인다고 말이야. 아니 근데 추 대표는 사실은 추미애 대표는 저보다 어린 또래부터 엄청난 롤모델이에요. 성공한 그렇죠. 그 여자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닮고 싶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얘기인데 그렇지. 바꿔서 생각해서 추미애 대표가 홍준표에 대해서 홍 대표가 굉장히 미남이다. 지금은 눈썹이 좀 웃겨져서 그런데 예전에는 정상적이었고 굉장히 미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미남이었다. 네, 미남이었다라고 했으면 제가 추 대표한테 좀 실망을 했을 거예요. 정상적이다. 그 단어에서 웃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더 나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수의 팬들한테도 실망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홍준표는 정말 우리한테 많은 웃음을 주시는 분이라서 마냥 미워하고 싶지도 않은 게 약간 모자라 얘가. 제 느낌은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홍준표가 우리 한국 정치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정치를 그렇죠. 후퇴시키고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여서 지금 듣기도 힘듭니다. 홍준표 자체가.
주미의 경북여고입니다. 근데 경북여고 치고는 굉장히 착해요. 그래요. 예. 추미애 대표는 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고, 그 내 뒷자리에 앉았고, 2년 동안 같이 있었죠. 그런데 2년 동안 추미애 대표한테 내 말 한 번 걸어본 일이 없어요. 괜히 말 걸었다가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미녀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살이 좀 빠져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통통하니 진짜 미녀였어요. 지금도 미인이시고. 그러니까 네. 함부로 말 잘못 걸었다가 괜히 찝쩍인다는 그 오해 살까 싶어서 내 2년 동안 말 한마디 못 걸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앞으로 좀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대표에 대해서 극찬을 했는데 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매우 빡치는 부분입니다. 추 대표는 저와 사법연수원 동기고 2년 동안 같이 있었다. 경북여고 출신치고는 굉장히 착하다. 일단 여기까지. 경북여고 사람들은 대체 나쁘다는 건가? 그러니까 경북여고. 제2의 2대 계집 발언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집권 여당의 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당 대표는 홍준표와의 관계가 법률적인 관계입니다. 위계적인 관계고 공식적인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홍준표 이하이는 집권 여당 정당 대표를 성대상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 도대체 이 홍준표가 이 성장기, 자라나는 성장기에 어떠한 그 트라우마들을 갖고 있길래 경북여고와 이화여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몸서리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던 거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지가 참아준 것도 아니야. 할 말은 다 했다고. 근데 마치 자기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들지 않고 있어서 협조 자기는 잘하고 있다.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것처럼 말하는데 근데 이 친구는 내 말을 많이 듣나 봐. 내가 이하이 했더니 이번에 빨간 티셔츠를 입고 나왔어. 빨간 티셔츠요? 무슨 관계죠? 원래 빨간색 입는 애들이잖아. 왜 빨간색을 입냐고 물으니까 젊은 청년들과의 대화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입고 있다. 젊은 준표. 원래 홍준표 빨간 넥타이 유명하고요. 네, 이번에는 티를 입고 당색이 나왔더라고. 빨간색이니까. 그리고 또 뭐 홍준표의 그 눈썹 문신은 뭐 역사에 남을 굉장히 해프닝이고요. 홍그리버드. 이게 없어. 눈썹 문신 전에 사진 보면 눈썹이 거의 없어. 기백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한 건데 문제는 여기서예요. 사실은 뭐 이 사람 하는 말 자체가 다 쓰레기라서. 예, 이 추미애 누구보다도 화합과 상생의 그 좋은 위치, 그 좋은 여건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추 대표님하고. 그런데 민주당하고는 화합과 상생이 안 되죠. 그냥 왜 안 돼? 추미애 대표 개인하고는 친하지만은, 예. 근데 민주당하고는 그 화합과 상생이 됩니까? 그게 안 되지. 홍준표가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 이런 거를 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대구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당 인기 한번 올려보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거 보면서 정말 얘는 쓰레기구나라고 싶은 게 누가 참여는 하나요? 예전에 안철수가 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렇죠. 토크 콘서트랍시고 하는데 내용 다 쓰레기 같아서 뭐. 근데 이게 두 가지는 걸러 들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참아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와, 무서워 죽겠어요. 그럼 도대체 올해 연말이 지나서 이 사람 공언대로 연말이 지나고 이제 연말 12월, 1월쯤 되면 얼마만큼 무시무시한 공격을 해댈 건데 이게 참아준 거야.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아, 그건 또 그러네. 안 참으면 어쩔 건데. 그 국회 의석이 100석이 넘는 정당이 지지율 10%가 안 나와. 너 때문이거든. 연말까지 기다려서 잘못을 촉촉하고 난 뒤에 대들어야지. 이렇게 쌓아두겠다 이거잖아. 아, 그래서 제가 어제 4개사의 지지율 평균을 보니까 9.20 나오더라고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선 후보였고 자기가 얻은 득표율이 한 25%쯤 되잖아요. 그 지지율 갖고 자기가 당대표로 정식으로 취임하면 나를 찍은 사람들이 당 지지율을 올려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지금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근데 지네 당 지지율은 대선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찍었던 사람들 지지율 반토막도 안 나왔어. 그 문제